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그냥 무난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매수를 했죠. 근데 장중에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마이너스 1000억 정도까지 매도량이 늘어나다가 마감할 때 매수가 한 3000억까지 증가하면서 전기전자도 매수로 전환했고, 매도한 업종은 제약과 철강금속 쪽에서만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도 아침에 매도를 하다가 매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대만 시장이 1.5% 넘게 상승했는데, 우리나라가 대만과 업종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겹치는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 시장은 전혀 오르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기관들이 오늘도 매도를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오늘 오른 업종이 코스피에서는 건설이 올랐고요. 그리고 정유가 올랐고요. 그리고 조선이 많이 올랐죠. 조선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화학 쪽이 강세였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화학, 소재, 전자재료, 일반화학, 정밀화학, 이런 쪽들이 강세였습니다. 좀 대만과는 좀 상승 업종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보이진 않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내일까지 열리는데 아마도 유럽중앙은행과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자산 매입 축소가 먼저 진행이 돼야만이 금리 인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산 매입 축소의 시점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나오는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그런 내용조차도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오늘 오전에는 강세였는데 오후에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원래 아침에 중국 시장이 오늘 노동절 5월달 초에 노동절 연휴에 대비해서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나 엑스포 이런 거를 많이 열 계획이다 이런 걸 발표를 해가지고 오전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아직 뉴스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거 외에는 시장에 큰 걸림돌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상치 상회, 그리고 자본소득세 인상 우려 완화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FOMC 회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외국인들은 회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기관 쪽에서는 공매도 때문인지 계속 그 매도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고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지금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실적이 나오면 일단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두 개 중요한 반도체 기업에서 뭔가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액션은 없고, 지금 언론에서는 M&A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그걸 봐야 되겠죠. 올해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첫 번째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컨퍼런스 콜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나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도 25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비중을 높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를 한번 짚어주시죠.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올해 내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죠. 그리고 바이든이 이번에 기후 정상 회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 배출 감축량이 워낙 크게 감소를 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투자가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나왔던 중국은 전기 저장 용량을 크게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배터리에 투자가 많이 증가할 거고, 배터리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해야 되죠.
오늘 포르쉐에서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고, 독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는 올해 계속 중요한 거고요. 뭐 풍력 발전을 하던 태양광 발전을 하던 전기가 생산된 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의 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오늘 뭐 배터리 관련된 화학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앞으로는 뭐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올해 내내 그쪽은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을 중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장 줄이진 않겠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하는 발전소는 줄인다고 했으니까 뭐 그쪽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겠지만 뭐 사실 뭐 그쪽을 피할 만한 그런 업종은 없는 것 같고요. 풍력이나 태양광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충청도 해안가에 있는 그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SK 쪽에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이미 이제 모우를 체결하긴 했는데요. 당장 어떤 매출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특정 그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가 오르고 있죠. 천천히 오르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풍력과 태양광 쪽은 이미 작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미 충분히 반영을 받았고, 지금 기후정상회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쪽에 모멘텀이 크게 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오른 것도 전혀 그쪽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반 화학 쪽이 많이 올랐고요. 이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100% 이상 증가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몰렸고, 그리고 전자 소재, 뭐 반도체 소재, 뭐 저기 OLED 소재, 전자 재료 소재, 이런 쪽 종목들이 오늘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특징할 만한 그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쪽은 아마도 기관 쪽의 매수이지 않을까. 오늘 기관이 산 업종이 거의 화학이 유일하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만 매수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잡히고 있는데, 뭐 그런 쪽 친환경 그 에너지 쪽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뭐 관심을 두고 그쪽에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렇게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달러화가 11%나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4월 들어서 유로화는 강세, 그리고 달러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환율 하락에 의해서 국내 강세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달러가 약세로 가서 환율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달러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통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고요. 달러화가 약세라고 그러면 위험자산의 가치, 투자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떨어지니까 전기전자를 마감할 때 많이 사지 않습니까? 환율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라기보다는 특정 종목들이죠.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사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특히 한 종목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질 때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올라가게 되죠. 근데 뭐 언론에서는 환율이 가닥에 떨어지게 되면 수출에 뭐 영향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영향을 보기에는 좀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받는 통화에 다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타격보다는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 기대할 수 있다, 그런 투자금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자산버블 공포의 확산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연준의 발표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준은 계속 자산 매입 축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금리 인상도 아주 먼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론들이나 다른 투자 전문가들이 뭐 자산 매입 축소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했죠.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의심이 나올 때마다 우리도 같이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을 믿어야 되고 그 발언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되는 통화정책 회의도 중요한 거고,
뭐 캐나다 중앙은행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의 발표, 그런 발표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투자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에요. 뭔가 이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잡음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내 관심이 더 가기 때문인 거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정책 결정자들은 내가 원하는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믿지를 않아요. 투자는 항상 거기서 삐끗거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 의장과 지금은 재무장관이지만 옐런 재무장관, 그 사람들의 발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발언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같이 여러 업종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지금 반도체 장비도 갖고 있는데 또 이런 종목들을 더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뭘 사야 됩니까? 이걸 다 사야 되나요? 분산을 해야 되나요? 주식이 오를 때는 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오르는 제일 주도 업종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식을 수집을 많이 해요. 가만히 내 계좌를 들여다보면 여러 업종에 여러 가지 종목이 다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20개, 뭐 30개까지 있는데 오를 때는 오르는 업종에다가 집중을 해줘야 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뒤에는 분산을 해야 됩니다. 위험을 이렇게 좀 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책 결정자들의 말을 빌어 생각한다 그러면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도 업종, 반도체와 배터리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뭐 조금 더 불안해서 위험을 조금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외에 지금 화학이나 뭐 그런 철강이나 이런 소재 쪽 뭐 한두 개 정도 늘릴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상회의가 거의 다 끝났고 앞으로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체크하기 시작할 건데 뭐 크다란 악재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중간중간 나올 건지,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행위를 보면 당장 어떤 충돌을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그 4월 위기설 이런 게 과거에도 엄청 많았고 5월 위기설 이런 게 많았었는데 왜 그러냐면 회사채의 만기가 4,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회사채 만기가 4, 5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은 회사채 발행 그 만기가 거의 대부분 3년 이내 아니면 1년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머징 신흥국 나라이기 때문에 회사채가 장기로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해마다 4월, 5월 되면 뭐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위기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그 4월 달도 지나가고 있고 5월 달 되면은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죠.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천천히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까지는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나오죠. 통화정책회의가 나오는데 정책 결정자의 발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일단 기존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평화로운 시장이어가지고 그리고 딱히 어떤 큰 뉴스가 잡힌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변화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중국 시장이 오후에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뉴스가 잡히진 않았거든요. 네. 편안한 시장이었는데 이런 시장이 이번 주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